1685년 2월 2일 아침 55세의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가 갑자기 화이트홀 궁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직되었고 말은 흐려졌으며 곧 궁정 전체에 소식이 퍼졌다. 왕이 뇌졸중을 일으킨 것이다. 즉시 궁정은 혼돈에 빠졌다. 전령들이 복도를 달렸고 나팔이 울려 궁정 의사들을 불러 모았다. 곧 유럽에서 가장 훈련된 의사 12명이 왕의 침상 곁에 모였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왕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나 다음 5날 동안 펼쳐진 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고문이었다. 1685년의 의학적 상황. 오늘날 귀에 들리면 잔혹하거나 광기로 보이는 치료들이 당시에는 유럽 의학의 최첨단이었다. 의학은 여전히 고대의 사체 액설에 지배받고 있었다. 혈액, 점액, 흑담즙, 황담즙이 균형을 잃으면 병이 생긴다고 믿었다. 순환이나 세균, 감염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 대신 의사들은 전통적 의례를 휘둘렀다. 사혈, 하제, 수포, 그리고 기이한 약재들, 심지어 인체의 일부까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인 잉글랜드의 왕은 곧바로 자신이 믿던 의학의 희생자가 되었다. 사혈, 첫 번째 타격. 의사들의 첫 번째 조치는 신속하고도 단호했다. 사혈이었다. 찰스는 즉시 피를 뽑혔다. 처음에 16온스, 약 475ml, 이어서 또 12온스, 그리고 또다시. 며칠 동안 총 800ml 이상의 피가 빠져나갔다. 의사들에게 이것은 온건한 충격요법이었다. 하지만 국왕에게는 이미 쇠약해진 몸에 가해진 첫 번째 공격이었다. 하제와 관장, 끝없는 배출. 그 다음은 하제였다. 독성 금속이 가루로 갈려 물과 함께 삼켜졌다. 안티몬, 수은, 기타 광물. 목적은 장을 청소해 내부의 독소를 씻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향, 계피, 소금을 섞은 관장이 2시간마다 시행되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려 5날 동안 왕의 장은 혹사당했다. 한 궁정인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왕의 장은 런던의 하수도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불과 수포, 두피의 고문장이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자 의사들은 왕의 머리로 눈을 돌렸다. 찰스의 머리카락은 모두 밀려나갔고 달군 쇠가죽이 두피에 늘려졌다. 살은 즉시 수포로 부풀었고 악취가 방을 채웠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 수포를 짜냈다. 왕은 신음했지만 그들에게 고통은 치료가 작동한다는 징표일 뿐이었다. 해골가루와 양내장, 연금술적 처방, 왕립 약재사들이 불려와 더 기묘한 약들을 조제했다. 가루낸 인간 해골, 건조된 양의 내장, 배조아르석, 산호와 진주가루까지. 어떤 것은 와인에 섞여 또 어떤 것은 그대로 삼켜졌다. 어떤 처방은 40가지 재료가 섞여 있었다. 라벤더, 장미 추출물, 안티몬이 뒤섞였다. 찰스의 위장은 비명을 질렀고 그는 구토하며 떨었다. 그러나 치료는 계속되었다. 궁정의 목격자들. 이 모든 동안 귀족과 신하들, 심지어 왕의 정부들까지도 침상 곁에 모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의사들이 왕을 구하는지 죽이는지 속삭였다. 그러나 감히 멈추라 말하는 이는 없었다. 그들은 유럽 최고의 의사들이었고 그들의 방법을 의심하는 것은 곧 과학을 의심하는 것이었다. 둘째 날, 공격은 계속된다. 다음 날 아침, 의사들은 다시 화이트홀에 모였다. 찰스 2세는 창백하고 기진맥진해 있었다. 정맥은 비워졌고 장은 끊임없는 관장으로 혹사당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손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그들은 왕의 발과 다리에 겨자 반죽을 붙여 병을 아래로 끌어내린다고 했다.
가슴에는 비둘기 배설물, 진주가루, 약초와 테레비뉴를 섞은 연고를 문질렀다. 이어 다시 하제가 투여됐다. 안티모는 구토를 유발했고 수우는 침을 과도하게 분비시켰다. 찰스는 격렬히 구역질하며 그릇에 토해냈다. 몸은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단호했다. 체액을 모두 배출하지 않으면 왕의 몸은 스스로를 집어삼킬 것이다. 증인들의 방. 왕의 병실은 하나의 극장이 되었다. 신하, 장관, 심지어 외국 사절들까지도 모여 왕의 운명을 지켜봤다. 왕의 동생이자 후계자인 요크공 제임스는 침상 곁에 앉아 굳은 얼굴을 했다. 그 뒤로 정적들은 속삭였다. 누군가는 이 병이 왕의 방탕함에 대한 신의 벌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독사를 의심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셋째 날, 수포와 화상. 셋째 날, 왕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맥박은 약해지고 호흡은 가빠졌다. 의사들은 오히려 치료 강도를 높였다. 머리뿐 아니라 가슴과 팔에도 수포가 생기도록 했다. 뜨겁게 달군 잔을 피부에 대어 붉은 자국을 남겼고 곧 수포를 터뜨려 고름을 짜냈다. 찰스는 신음하며 몸을 뒤틀었다. 신하들은 울부짖으며 멈추라 애원했지만 의사들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것은 곧 패배의 인정이었고 그들은 패배를 용납할 수 없었다. 연금술적 처방. 왕립 약제사들은 점점 더 기이한 약제를 준비했다. 어떤 약은 무려 40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인간 해골가루, 베조아르석, 산호, 장미유. 또 다른 약은 말린 양 내장과 와인을 섞어 만들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궁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처방이었다. 유럽의 대학에서 수학한 학자들이 그 효능을 진심으로 믿었다. 찰스는 충직하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삼켰다. 궁정의 혼란 병실 밖 화이트홀 궁은 긴장으로 들끓었다. 런던 시민들은 거리에서 기도를 드렸고 소책자들이 돌아다니며 왕의 운명을 점쳤다. 어떤 이는 왕이 정부들과 사치를 즐긴 죄로 신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만약 찰스가 죽으면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가 왕위를 잇는다고 두려워했다. 왕의 목숨은 그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왕국 전체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었다. 넷째 날, 마지막의 고문. 넷째 날이 되자 찰스는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피부는 수포와 화상으로 짓물렀고 몸은 사열과 하제로 세약해졌다. 의사들은 그의 머리를 다시 밀고 달군 새를 또다시 두피에 눌렀다. 방은 다시 불탄 살 냄새로 가득 찼다. 그들은 또다시 피를 뽑고 새로운 묘약을 억지로 그의 입에 흘려 넣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적었다. 어느 군주도 이보다 잔혹하게 다뤄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인내로 그것을 견뎌냈다. 다섯째 날, 종말이 다가오다. 2월 6일 아침, 찰스 2세는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 절망한 의사들은 마지막 처방을 시도했다.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베조아르석을 와인에 녹여 마시게 한 것이다. 그들은 기도했고 또 한 번 관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왕은 의식을 잃었고 신하들은 침상 곁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 마지막으로 찰스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미소 지으며 남긴 마지막 말은 이랬다. 신사들이여, 제가 이렇게 오래 죽어 죄송하오. 곧 그는 숨을 거두었다. 과학의 그림자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찰스의 치세 동안 잉글랜드는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는 왕립학회를 창설했고 아이작 뉴턴, 로버트 훅, 로버트 보일 같은 거장들이 그 안에서 활동했다.
실험과 이성이 전통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찰스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 과학은 자취를 감췄다. 순환, 실험, 현미경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혈과 관장, 해골가루가 다시 왕의 몸을 짓눌렀다. 이 모순은 유럽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어찌하여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빛을 내는 나라가 의술에서는 여전히 암흑에 머무는가? 왕의 장례 1685년 2월 14일 찰스 2세는 죽은 지 8일 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조용히 묻혔다. 장례는 다른 군주들에 비해 소박했고 대규모 행렬도 없었다. 정치적 긴장과 종교적 분열이 의식을 눌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삭임은 여전히 떠돌았다. 어떤 이는 왕이 독살당했다고 믿었고 또 어떤 이는 과도한 사열로 죽었다고 했다. 진실은 더욱 불편했다. 왕은 그 시대 최고의 의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변곡점에 선 의학. 찰스 2세의 죽음은 유럽 의학사의 변곡점에서 일어났다. 르네상스는 지식의 기초를 흔들었고 과학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의학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갈레노스의 고대 교리를 붙잡고 있었고 체액과 균형을 말하며 피를 뽑고 관장을 하고 수포를 일으켰다. 해부학과 화학은 발전했지만 치료는 중세적 의례에 묶여 있었다. 찰스의 죽음은 이 간극을 잔인하게 드러냈다. 유럽에서 가장 권력 있는 왕조의 군주조차 구하지 못했으니 그 이유는 병이 아니라 의학의 결함이었다. 통자의 시대 작가들과 풍자가는 즉시 이 사건을 붙잡았다. 만평에는 의사들이 도살자처럼 묘사되었고 소칙자는 고문의 무기고 라며 끝없는 사혈과 관장 해골가루를 비웃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왕은 드문 친절로 죽임을 당했네. 치료가 아닌 죽음의 기술에 능한 자들에 의해. 그들은 피를 뽑고 토하게 하고 머리를 불태우고 왜 환자가 죽었는지 의아해했다. 통자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의사들이 아무리 고대 권위를 인용하며 자신의 변호해도 대중은 설득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상의 부상 수십 년 안에 의학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설은 점차 널리 받아들여졌다. 현미경은 세포와 미생물의 세계를 열었고 화학은 연금술을 대체했다. 18세기에도 사혈과 하제는 여전히 쓰였지만 헤이론이 커졌고 19세기에는 마취와 소독이 수술을 혁신했다. 20세기에는 항생제와 백신이 17세기 의사들이 꿈꾸던 기적을 이루었다. 찰스의 죽음은 그림자처럼 남아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와 동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길을 열었는가를 상기시켰다. 찰스 2세의 명성 역사에서 찰스 2세는 명랑한 군주로 기억된다. 기지와 매력, 관용의 상징이자 청교도의 엄숙한 시대를 끝내고 궁정을 다시 음악과 연극으로 채운 인물.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 서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삶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겼던 군주는 마지막 순간 존엄을 빼앗겼다.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당하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품위를 잃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이토록 오래 죽어 죄송하오 라는 유머 섞인 말을 남기며 생을 마감했다. 오늘날의 교훈. 찰스의 죽음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치료를 가장한 잔혹함을 행해왔는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질병이 아니라 잘못된 치료로 단축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은 과연 다른가? 현대의학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위험한 치료와 실험적 약, 윤리적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치료와 해악의 경계는 여전히 가늘다.
찰스 2세의 죽음은 의학이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권력, 책임, 그리고 겸손임을 일깨운다. 에필로그. 왕과 그의 의사들. 1685년 12명의 의사가 왕을 살리려 모였다. 그들은 그의 피를 뽑고 살을 태우고 독을 먹이고 스스로의 헌신을 칭송했다. 찰스 2세는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뎠다. 결국 그는 그들의 치료가 자신의 죽음을 앞당겼음에도 감사의 말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 눈에는 광기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곧 의학이었다. 명랑한 군주의 죽음은 단지 왕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에 비춘 거울이었다. 맹목적 신뢰의 위험, 지식의 한계, 그리고 인간 고통의 대가를 드러낸 거울. 하이트홀의 어두운 병실에서 오늘날의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교훈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연민과 이성이 없는 의학은 또 다른 고문일 뿐이다. 찰스 2세의 마지막 유산은 바로 이 진실에 있다.